월가의 마지막 거인이 움직였습니다.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 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약 11조 달러를 운용하는 뱅가드는 가상화폐 투자 상품을 거부해왔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블랙록 출신인 살림 람지의 CEO 취임이 전환점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람지는 블랙록에서 아이쉐어즈 부문을 이끌며 현물 비트코인 ETF 출시를 총괄했던 인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뱅가드가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지 않았던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을 투기적 자산으로 간주하고 자사의 저비용과 장기 투자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 2일 드디어 정책을 바꾸고 매수 버튼을 열었습니다. 즉 뱅가드 플랫폼에서 타사 비트코인 ETF 매수 보유 매매가 가능해진 것. 뱅가드가 비트코인을 정식 자산군으로 인정했다는 상징적 메시지. 이건 단순한 플랫폼 변경이 아니라 월가에서 가장 완고한 플레이어의 항복 선언입니다. 하지만 뱅가드는 지금까지 이중적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비트코인은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하던 시기에 스트래티지의 최대 주주가 되고 있었습니다. 뱅가드는 스트래티지의 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고 하면서 뒤에서는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쓸어 담았습니다. 현재 JP모건의 행보도 심상치 않습니다. JP모건은 뱅가드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비판하고 거부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트코인을 이용한 파생상품을 출시했죠. 이는 미래의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 속으로 완전히 흡수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지금 월가의 움직임은 심상치 않으며 반대하고 비판했던 월가의 거인들이 비트코인의 지분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되고 현재 시점까지 총 약 130만 개 비트코인이 ETF에 흡수되었습니다. 고작 1년 반 만의 말입니다. 여기에 세계 2위 자산운용사인 뱅가드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비트코인은 흡수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총 공급량 2100만 개 대비 ETF들이 보유한 비트코인이 130만 개라는 건 전체 공급량의 약 5에서 7% 이상이 제도권 금융상품 안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는 수요 구조가 개인 투자와 거래소 보유에서 기관과 금융상품 보유 쪽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만큼 많은 비트코인이 장기 보유용으로 잠겨있다는 것은 단기 매도 압력이 상대적으로 줄고 가격의 밑바탕이 더 안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기관들의 보유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들이 가질 수 있는 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다, 고점이다 할 때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거래소의 비트코인 수량은 씨가 마르고 있으며 공급 충격이 급속도로 빠르게 올지도 모릅니다. 2026년에는 더욱더 제도권 흐름이 가속화될 것이며 각종 기관 금융사들이 지분 전쟁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의 폭등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4년 사이클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비트코인의 4년 주기 사이클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이론은 이렇습니다. 반감기 이후 공급이 줄어들고 그 충격으로 인해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비트코인이 항상 최고점을 찍는다는 주장. 그런데 이 논리는 자세히 보면 구멍이 매우 많습니다. 물론 공급 축소는 가격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팔 사람보다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건 너무 당연하니까요.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감기 후 1년 반이 지나면 무조건 최고점이 나온다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입니다. 공급 충격이 특정 시점의 정점을 보장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가 시장을 겪으며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거품과 폭등을 만드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사람의 심리, 특히 광기와 포모입니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주변에서 순식간에 큰 돈을 벌어버린 사람을 직접 보는 순간 사람들은 참지 못합니다. 나도 들어가야겠다는 감정이 폭등의 기폭제가 됩니다. 반감기 이후 몇 개월이 지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투자자가 실제로 포모에 휩쓸리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역사가 되풀이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다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서는 과거처럼 광기로 질주하는 움직임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온체인 지표가 보여주는 데이터도 같습니다. MVRV Z스코어를 보시면 2017년 최고점일 때 Z스코어는 10을 가리켰습니다. 2021년 최고점일 때도 Z스코어는 7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반감기인 현재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비트코인 역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입니다. 2025년 최고가 돌파할 때 Z스코어는 단 2.5였습니다. 즉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찍었음에도 전형적인 버블 신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채굴 비용과 해시레이트 또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굴 비용 단가를 보시면 현재 약 11만 달러로 하나로 1억 6천만 원입니다. 현재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하나로 1억 3,800만 원. 이 상황은 굉장히 의미가 큰 신호입니다. 채굴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지속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채굴자들은 적자 상태로 접어든 것이며 전력비 높은 채굴장은 폐쇄되고 규모가 작은 채굴 기업 시장은 퇴출됩니다. 해시레이트와 난이도는 유지되면서도 약한 채굴자가 털려나가는 과정이 생깁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 공급 압력은 약해지고 가격 회복 압력은 강해지게 됩니다. 과거 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면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이건 하락의 끝이라기보다 다음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많은 투자자가 흔들리는 이유는 반감기 사이클이 끝났고 이제 폭락해야 한다는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폭락은 항상 폭등의 뒤에 왔습니다. 버블 없이 폭락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버블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연준의 정책 전환의 신호입니다. 12월 1일 연준이 증권 보유 축소를 중단한다고 말한 것에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QT 종료는 중립 포지션으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역사적으로 연준이 QT를 중단하면 그 다음은 항상 QE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전 사례를 보면 2019년에 QT를 중단하고 몇 달 후에 레포 시장 위기가 찾아왔고 연준은 다시 돈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T 종료는 연준이 완화 사이클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유동성이 다시 풀리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이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제롬 파월의 임기가 만료됩니다. 트럼프는 2026년 초쯤 새로운 연준 의장을 지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선 케빈 하셋이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케빈 하셋은 트럼프의 측근이며 금리 인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장이 바뀌고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이 되고 비둘기파 쪽으로 정책이 바뀐다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 더 폭등할 것입니다. 레포 시장 위기에 비트코인 약 7배 상승, 코로나 위기 이후 비트코인 약 12.5배 상승. 역사적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품 가격이 비트코인의 폭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금이 온스당 4,200달러를 넘어섰고 은이 온스당 약 60달러 도달 직전입니다. 상품은 실물 자산이며 사람들은 이제 법정화폐를 믿지 않고 각자 자기들의 방식대로 피난처를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금 가격이 급등할 때는 항상 통화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즉 통화의 위기가 찾아올수록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계속적으로 엄청난 수혜를 받을 것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흔드는 건 차트도 거시경제도 기관의 매도도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 월가의 거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폭등은 광기에서 나오고 광기는 누군가가 돈을 벌고 나서야 따라 붙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지금 집요하게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포란 곧 저가 매집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패닉 속에서 손을 놓을 때 그들은 손을 뻗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비싸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금융회사들이 약 20년 동안 존재 자체를 부정하던 기관들이
이제 와서 비트코인의 자리를 두고 전쟁을 하고 있다면 과연 지금이 고점일까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는 소리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월가는 비트코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고 시대적 흐름이 비트코인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격변의 장입니다. 우리들 자산을 지킬 사람은 애널리스트도 기관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가든, 광기든 조정이든, 폭등이든 침묵이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단 하나입니다. 부자가 되는 사람은 공포 속에서 기회를 본 사람이고, 빈손으로 남는 사람은 기회 속에서 공포를 본 사람이다. 2026년판은 이미 깔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